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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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기자 우진입니다. 기자 이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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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기자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또다시 돌아온 오늘의 프리뷰. 네, 오늘의 신문은 6월 30일 따끈따끈한 신문입니다. 새로운 제스처가 들어가. 네, 방금 보셨죠? 신문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간 거. 요즘 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보이네요. 네, 오늘의 일면 기사는 무엇일까요? 잠옷 입고 수업 듣기, 점심 거르기 그만, 비대면 수업으로 생긴 생활 습관 미리 바꾸세요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이제 요즘 최근 다시 등교를 한다는 거에 관한 기사인가요? 예, 맞아요. 그 교육부가 이제 2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할 때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진 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학생들도 원격 수업과 또 등교 수업을 병행한 지가 3학기가 넘었어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원격 수업, 집에서 받는 수업이 너무 편해진 거죠. 갑자기 매일 학교에 가려니까 부담돼요, 귀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등교 수업에 잘 적응하는 팁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야,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은 이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학기 등교 확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등교가 확대되는 것이 좋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이제 전체의 49.7%, 절반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데, 가기가 싫은데. 좀 집이다 솔직히 편한데 라는 그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라고 답한 학생도 18.9%나 됐다라고 합니다. 꽤나 되네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학교에 매일 가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되고 좀 귀찮기도 하고 한데 집에서 수업 들으면은 수업 시간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쵸. 너무 편하다 이거지. 씻을 필요 없이 그냥 네. 이렇게 눈곱 이렇게 그냥 하고 눈곱 살짝 떼고 이제 잠옷 앉아서 차림으로 앉아서 수업을 딱 들으니까 그게 너무 편했나 봐요. 친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학교 가려니까 부담스럽다, 싫다 뭐 이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어린이 조선일보 독자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내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까 답답해서 싫다, 맞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학교 가면 아무래도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친구 혹시 내 행동에 좀 불쾌하진 않을까? 기분 상하진 않았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서 힘들 것 같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좀 등교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게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클 테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맞아요. 이제 좀 이제 사교적인 동물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 있는 스트레스가 은근히 많이 심한 것 같긴 해요. 그쵸?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 되면은 정말 공부로서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맞아요. 커다란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면 등교 어쨌든 학교에 가야 되니까 좀 전문가라든지 학교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취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그 배움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팁을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초등교육 전문가이자 또 다양한 책을 써내셨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신 김선호 서울유석초 선생님께서는 이제 원격 수업 방식에 익숙한 상태로 2학기가 되면은 너네 분명히 힘들어질 거야 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직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습관들을 좀 바꿔야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자기의 원격 수업을 하면 생긴 자신의 나쁜 행동을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업 시작 10분 전 일어나기, 그리고 잠옷을 입은 채 수업 듣기, 점심 거르기 등 등교 수업 때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어 나가는 거죠. 나쁜 습관을 점검하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오, 좋네요. 학교 점심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는 것도 좋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원격 수업할 때는 집에서 이제 밥 먹기 귀찮으면 안 먹고 그 그쵸. 시간에 게임하거나 참. 잠깐 자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싫어도 어쨌든 점심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생활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들여두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한 목소리로 전문가들과 교사들이 말한 게 있어요. 학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절대 없죠. 네, 학교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소풍도 하고 막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이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같이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데 이제 소풍 가고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막 이제 김밥 같은 거 싸워서 같이 이렇게 막 먹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추억하시면 오히려 이제 조금 귀찮다 불안하다 했던 마음이 좀 약간 설레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저희가 2학기 매일 등교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고 5가지 꿀팁을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저희 김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아침 점심 식사는 꼭 제때 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싫어도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학교 시간표에 맞춰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틈틈이 운동하면 등교 체력 기르는데 도움. 오. 체력이 달리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학교와 집을 오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죠. 매일 10분이라도 시간을 내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세요. 간단한 맨손 체조와 줄넘기, 달리기 등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세 번째. 딕션이 꽂히네요. 세 번째, 네. 2학기 공부가 걱정이라면 예습보다 복습을. 1학기 때 원격 수업을 대충 들어서 2학기 수업 진도 따라가는 게 걱정인가요? 수학, 과학 등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을 천천히 복습하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교과서를 한 번씩만 다시 읽어도 학업 부담이 조금은 사라질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래퍼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학교 생활의 즐거움 떠올리기. 날씨 좋은 날 또 떠나는 소풍, 즐거운 운동회 등 학교에서 행복했던 경험을 곱씹어보세요. 매일 등교할 날을 기다리게 될지 몰라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심하다면 어른과 이야기해야. 학교 가는 게 큰 스트레스로 여겨진다면 부모님, 선생님도 어른에게 이야기하세요. 학교 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연은 어린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른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이게 저희도 어렸을 때 사실 저 어머니가 많이 그러셨거든요. 이 방학 때만 쉬다가 학교 나가려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방학 끝나기 며칠 전서부터 김 작가야, 너 이제 일어나는 시간 맞춰야 된다. 너 밥 먹는 시간 그때 똑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 패턴을 바꿔가면 적응하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머니들은 현명하십니다. 맞아요. 정말로 전문가들과 교사가 가장 강조한 방법이에요. 학교 네. 사이클에 맞춰서 생활하라.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은 이해해요. 오랜만에 또 학교 매일 가려니 귀찮기도 하고, 좀 성가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취재해보니까 어린이들이 다 집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또다시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느끼면서 조금씩 잘할 거니까 학교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밌게 2학기 한번 화이팅입니다. 또다시 한번 책의 냄새와 교실의 냄새를 다시 한번 설레게 느끼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커밍 순!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실까요? 네, 넘어가시지요. 네, 이번엔 이면 기사, 메인 기사인데요. 지금 어떡해요. 갑자기 우산을 왜 펼치세요? 지금도 아주 네. 살짝 그치긴 했는데 비가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비 많이 왔어요, 오늘. 네. 우산 갑자기 펼치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바로 이면 기사가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 이유는 입니다. 효과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지 기사가 이렇게 쑥쑥 보인다. 네, 보이세요? 네. 안 내려갔는데. 네. 이게 장마라는 게 좀 무엇이고 이게 왜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라고요? 네. 일단은 올여름 장마가 다음 달 2일 제주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1982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철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인 기사는 장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왜 이번에 장마가 유독 늦었는지 이 기사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사입니다. 일단 장마가 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철에 우리나라 북쪽에는 차가운 아주 추운
차가운 한대성 기단과 그리고 남쪽에는 뜨겁고 또 습도가 높은 이 열대성 기단이 접근을 해요. 자, 이 두 기단이 이렇게 서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꽝 하고 마주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로 누가 성질이 더 센지 막 겨루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공기 덩어리가 충돌하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장마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효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효과 들어가요. 예상. 네, 장마 이제 이 두 기단이 꽝 하고 맞부딪혔을 때 이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가 장마 기간이에요. 그쵸? 보통 네. 이쯤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독 좀 장마가 늦게 형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두 기단이 함께 만나면서 부딪힐 때 장마전선이 형성된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위쪽 기단이 힘이 너무 세서 얘가 올라오는 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 이 친구가 이겨서 부셨구나. 이 친구가 너무 힘이 센 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못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본 남동해에서 태풍이 사라지면서 이 뜨거운 공기가 대거 발생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반도로 유입이 되면서 이 남쪽에 있던 따뜻한 애가 힘을 받은 거예요. 얘가 힘이 점점 세진 거야. 한번 표현 좀 해주시죠. 나 힘 생겼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이씨! 내가 왔어! 너 나 괴롭혔지? 이러고 이렇게 올라온 거야. 네, 이렇게 힘이 세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 친구들이 이제 맞부딪히면서 장마가 좀 뒤늦게 시작이 됐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네요. 내가 왔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장마 때는 아주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 작년 여름에도 비가 정말 많이 왔었잖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거의 50 며칠이 왔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번에도 좀 비가 그렇게나 많이 올 것 같나요? 네, 맞아요. 강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고 특히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막 한 번에 갑자기 막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런 호우가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이런 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뭐 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이 호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네, 항상 이제 하수구 같은 거 그건 물론 어른들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니까. 그쵸. 네, 그렇죠. 항상 폭우나 이런 게 올 때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네, 그리고 7월에는 꼭 우산 자주 챙겨서 다니세요. 네, 조그마한 우산을 항상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새롭네요.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번엔 조금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좀 따뜻한 기사입니다. 자, 바로 미 아파트 붕괴 현장에 치료견 출동입니다. 네, 이게 치료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선 이제 테라피독이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테라피독. 네, 이제 좀 상처 입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옆에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댕댕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굿보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이군요. 굿girl. 네. 네. 실제로 예전에 그 총기 난사, 플로리다주의 총기 난사 사건 때 그 17명이 사망하는 그 참사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또 파견돼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치료해줬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플로리다 역시 같은 플로리다인데 마이애미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9일 기준으로 11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이제 자기 실종자 가족분들이 현장으로 달려오셔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 가족이 저기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좀 심리적인 안정을 줄 친구들 두 마리가 파견이 됐다고 해요. 주인공은 아크바시 종인 7살짜리 강아지 텔과 워커쿤 하운드 종인 1살짜리 강아지 몰리라고 하는데요. 네, 워커쿤 하운드. 그래서 이 두 마리 강아지가 이제 테라피 도구로서 현장에 투입이 됐고 실제로 가족들이 강아지랑 있으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그나마 좀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댕댕이 이렇게 안으면은 따뜻한 기온이 느껴지고, 그쵸, 아시죠? 벌써부터 막 이게 가슴이 그러니까요. 콩닥콩닥거려요. 네, 그래서 뭐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뭐 어떻게 뭐 풀 수 있겠냐마는 이 강아지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힘이 되어준다. 네, 요런 내용입니다. 네, 이 단체의 대표인 린다 페레스 씨는 참사로 인해 불안과 공황, 발작 등을 겪는 사람들이 개를 쓰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사건에서 이제 실종된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이제 가족 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단순한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한 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소중한 뭐 인격체나 또는 이제 그런 가족으로 보고 같이 이제 이 강아지가 좀 슬퍼할 때는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슬플 땐 강아지에게 위로받고 맞아요. 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완전 명언 제조기시네요 오늘. 오늘 머리 좀 많이 썼습니다. 네. 네, 다음 면 기사로 넘어가실까요? 왜요? 기자님 이거 못 보던 건데? 그쵸, 처음 나온 거죠 이거?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요거 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된 거예요? 네, 엄마는 경제 선생님? 엄마는 경제 선생님. 은행에서는 어떤 일 할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네, 내려갔습니다. 보였어요. 네, 이지면 소개해드릴게요. 이지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일단 밑에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작가분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석혜원 글이라고 돼 있는데 석혜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요. 그렇죠. 네. 저희 얼마 전에 경제판에서 이분 인터뷰 한번 다뤘었어요. 어린이 경제도서 전문으로 쓰시는 경제 전문 작가 석혜원 작가님이시고요. 실제로 이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를 저희 고정 연재물로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엄마는 경제 선생님.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좀 더 편안한 말투로 이렇게 은행은 어떤 일을 하고 돈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주는 지면이거든요. 얘만 좀 챙겨 읽어도 석혜원 작가님처럼 아주 똑똑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유튜브에서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석혜원 작가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자녀들에게 경제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책이 없어서 직접 본인이 공부하시고 본인이 만든 책으로 아이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석혜원 작가님 팬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다 기억하세요? 아주 특별한 분이시게. 네, 다 기억하시네요. 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을 때 그분에 대한 기사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솔직히 유튜브를 찍어서 기억이 남는 건 아니고 정말 그 사연이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정말 내 자녀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완전 경제 쪽에 통달한 경제 전문가니까 이 연재물 믿고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의 신문에는 뉴스토크, Fly Taxi 영어로 된 기사와 이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기사도 있고 속 시원한 속독 퀴즈 또 그리고 컬러풀 뷰티풀 한국 현대화가 예술에 대한 면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신문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이고 정말 신문을 안 볼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자님에게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오니까 긴장되네요. 다음에 다시 주시면 더 잘할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라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발전하는 저희 두 사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맞다. 이것도 빨리 꺼내세요. 알았어요. 또 챙겨왔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